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구상입니다. 관련 기사들이랑 또 전략 보고서들을 좀 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랄까,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죠. 맞아요. 거의 SF 영화 같은데 이게 현실 정치, 기술, 예산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골든돔 구상이 정확히 뭔지,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 또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시죠. 자, 우선 골든돔 하면 그 이스라엘 아이언돔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건 차원이 완전 달라요. 네, 아이언돔은 특정 지역, 비교적 단거리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골든돔은 미국 본토 전체를 그것도 우주에서 방어하겠다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일반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극초음속 미사일 있죠. 아, 그거 정말 탐지도 요격도 어렵다는 그거요? 네, 마하 5 이상 속도의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움직여서 정말 까다로운데 그것까지 다 막아내겠다는 구상인 거죠. 와, 그럼 그걸 어떻게 우주에서 막는다는 건가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우주 공간에다가 수백 개, 어쩌면 수천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감시 위성이랑 요격 무기 위성을 같이 띄우는 겁니다. 요격 무기라면 미사일이나 레이저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걸 탑재한 위성이죠. 그래서 적 미사일이 발사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초기 단계, 상승 단계나 아니면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중간 단계에서 그냥 먼저 요격해버리겠다. 이런 상당히 공격적인 방어 개념입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9년 초까지 실전 배치하겠다. 그러면서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44조 원 정도 예산을 얘기했었죠. 네, 로키드 마틴 같은 큰 방산업체들도 관련 구상을 내놓기도 했고요. 근데 244조 원, 이게 정말 가능한 금액인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모가 너무 커 보이는데. 바로 그 지점이 이제 첫 번째 큰 물음표가 붙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거의 중론이에요. 역시. 예전에 미 의회 예산국 12호에서도 북한 ICBM 한두 발 정도 막는 지상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20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 넘게 들 수 있다고 봤거든요. 겨우 한두 발 막는데도 그 정도인데. 그렇죠. 근데 이건 중국, 러시아까지 다 겨냥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수천조 원이요? 와,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네요. 그렇죠. 그 정도 비용이면 다른 국방 예산이나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비용 문제도 문제지만 기술적으로도 이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기술적 허들이 너무 높아요. 그 캘리포니아대 앤드류 레디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우주 공간에서 초고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히 맞춰서 요격하는 건 궤도 역학이나 이런 게 기존 지상 방어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훨씬 복잡하다. 네, 극도로 어려운 물리학 문제라고 지적해요. 아직은 좀 실험실 수준의 기술이다. 이런 평가도 많고요. 게다가 이걸 추진하려면 여러 군 기관들이 협력해야 할 텐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큰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우주군도 있고 미사일 방어국, MDA라고 하죠. 또 국가정찰국, NRO도 있고 이 여러 조직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각자 이해관계도 다르고 역할 나누는 것도 복잡하니까 이게 또 다른 난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비용, 기술, 조직 하나 쉬운 게 없는데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이게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점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출구 없는 군비 경쟁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실제로 반응들이 있나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주 군사화다, 전략적 균형을 깨트린다 이러면서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외신 보도를 보면 이들 국가는 미국의 이 방어망을 뚫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 무기, 예를 들면 우주 기반 무기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해요. 결국 방패를 만들면 더 강한 창을 만들려는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심지어 중국은 이 골든돔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신소재를 개발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이걸 추진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안보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특정 기업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곳,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네,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 하원 의원 중에는 이건 그냥 머스크와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이 골든돔 논의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전 무기 시스템 개발 문제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어요. 미국이 민간의 우주기술 역량을 국가 안보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더 큰 전략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이나 다른 상업용 관측 위성들이 군사적으로 꽤 유용하게 쓰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이 가진 혁신성, 또 빠른 개발 속도, 대량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국가 안보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군요. 정부 혼자 다 하려던 거에서. 네. 그래서 미 국방부당 우주군이 상업 우주 통합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제 정부 주도 개발만 고집할 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과의 하이브리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민간 기술 사오는 수준을 넘어서는 건가요? 훨씬 포괄적입니다. 민간의 우주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거냐, 보안 표준은 어떻게 만들 거냐, 위협 정보는 어떻게 공유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의 민간 협력 생태계를 만들려는 시도예요. 그렇군요. 상당히 큰 변화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요구가 실제로 들어선다면 이 골든돔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는 좀 별개로 이런 민간과의 통합 움직임은 더 가속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자료들을 살펴보니까요. 골든돔이라는 게 단순히 미사일 막는 시스템, 이걸 넘어서는 문제네요. 실현 가능성 문제부터 천문학적인 비용, 또 국제적인 군비 경쟁 우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민간 우주산업과의 관계 재정립까지 정말 여러 겹의 논쟁점을 안고 있는 복합적인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아주 담대한 구상인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는 비용 문제라던가 또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렇죠. 기술 발전, 안보 강화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들도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점점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과연 우주 공간을 감시하고 또 요격하는 무기들로 채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운 새로운 불안정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